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제자와의 승부 47번째 시간입니다. 바둑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100이고요. 역시 초반은 그다지 볼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0이 3-3을 들어갔고요. 흙이 걸쳐갑니다. 지금 일단 이쪽 위쪽의 흙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무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100도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수가 되겠고요. 제가 밑으로 한 칸을 띈 것은 약간 수비적인, 실리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흙은 붙이고 뻗은 다음 씌워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수가 매우 복잡한데요. 날일자 같은 경우는요. 흙이 붙여주면은 젖히고, 치고, 이을 때 넘어서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요. 지금 흙이 일단은 공격을 하다가 백이 안에서 살아버렸고, 이 백돌이 어느 정도 안형이 있기 때문에 갈라갈 때 부담이 없어요. 흙이 살짝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흙은 입구자로 일단 제자는 이 두 점을 죽이고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인공은 한 2집 정도 밀렸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서로 어려운 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 이대로 죽으면 약간 크죠? 하지만 백도 일단은 얘는 약간 덜 죽은 느낌인데다가 이 두 점이 집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텁습니다. 본래 여기가 이쪽 끼우는 수, 건너붙이는 수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살짝 맛이 나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바꿔치기 같지만 백도 충분히 둘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걸쳤을 때 막아간 것은 살짝 실수입니다. 지금 막아간다고 해서 맛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금 걱정이 많았고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 막지 않았을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큰 자리를 뒀다고 치죠. 수를 낼 때 수를 내도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 수를 내지 못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건드리기 좀 힘들다라는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막아져 있는 순간에 백은 부담 없이 수를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 막은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는데 실패를 한다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거 자리를 막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수를 내주더라도 큰 자리를 두는 것이 좀 더 맞는 승부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전은 붙이고 이렇게 큰 자리를 둘 자리를 손을 빼서 백이 살짝 이득을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너붙인 수는 약간 강수고요. 백을 무겁게 해서 공격하겠다는 뜻이고 백은 민 다음 손을 빼고 하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백이 이득을 본 것 같지만 흙도 그다지 손해를 본 건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 수순들은 흙의 응수를 보면서 맛을 붙이고 있는 건데 일단 인공에 지금 굉장히 평가는 박합니다만 저는 나중에 수를 내는 수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나중에 바둑의 변수가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좌변을 왔고요. 흙의 대처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쪽 넘어가는 수를 보면서 좌변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백도 사실은 그냥 하변을 지키는 거는 조금 싱겁기 때문에 흙을 몰면서 자연스럽게 하변을 지키고 있는데 살짝 엷은 수입니다. 살짝 엷은 수. 본래 호선 바둑이었다면은 약간 다르게 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면은 충분한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있으니까요. 자, 실전입니다. 연결을 했고 밀고 뻗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수는 약간 멋을 부린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자의 실수입니다. 지금 이 수는 하변을 굳혀주고 중앙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만 지금처럼 백이 돌들이 다 튼튼할 때는 특히 위쪽이 백이 튼튼하죠. 이쪽을 막아갈 수 있는 동력을 찾기가 힘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상당히 곤란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가 문제였는데요. 이 수로는 하변을 나중에 깨는 수를 노려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이렇게 깰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하 같은 경우는 이 치중이 선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백이 지금 좌측이 못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만 깬다고 하더라도 백이 지금 집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좌우가 약간 사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고요.
실전은 중앙에서 집을 짓겠다라는 뜻인데 몇 집 안 납니다. 흙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지만 백이 일단 집이 완벽하게 확정이 되어버렸고요. 보시면 흙이 어딘가 두더라도 생각보다 집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키면 집이 나기는 하는데요. 원래 흙이 지금 이 백을 공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고 하변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10집 조금 넘게 난 것은 전혀 남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한 칸 같은 거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좌변의 타개에도 도움을 오히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젖혀 있고 그 다음 날일자로 이 중앙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뛰어버렸고요. 굿자를 갑니다. 이수는 흙의 응수를 보면서 중앙을 깰 때 혹은 중앙을 깰 때 도움을 주거나 우변사활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뜻이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흙이 이렇게 두면 잡으러 갈 수 있어요. 다만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백이 지금 굉장히 일단은 꿈틀꿈틀하면서 돌이 커졌기 때문에 건너붙이는 수, 이쪽 나오는 수를 할 때 수비가 조금 더 힘듭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맛이 좀 있어요. 맛이 좀 있어서 실전 같은 경우는 젖히고 쳐서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잡힌 것 같고요. 이렇게 둬서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잡으러 가는 것보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중앙 쪽에 수비가 편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두었을 때를 예상을 해서 수가 나는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붙이고 호구를 친 다음 잇고 막아갑니다. 그리고 패를 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데 얘는 놀랍게도 블루스팟도 아니에요. 자,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는 건 죽습니다. 흙이 이쪽을 이제 보강을 했을 때요. 결국은 잡히는 모양이죠. 이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한 점을 잡아도 옥집이 됩니다. 다만 인공은 이렇게 두고 치받고 젖혀서 끊으면은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중앙을 뚫어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중앙을 뚫는 게 몇 집 안 되는 것 같고 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이런 수순은 하지 않고 나중에 젖혀있는 끝내기까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수가 내는 걸 알고도 나는 걸 알고도 이렇게 두기는 쉽지 않았고요. 저도. 자, 근데 패로 받은 수는 잘 보시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한 점을 잡았을 때 옥집이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자, 패로 받는 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흙이 지금 이쪽을 보강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직사궁이 되기 때문에 패를 면할 수가 없고요. 흙은 직사궁을 없애기 위해서 여길 둬야 되는데 치받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따면 이 X에 있는 돌을 1로 옮기면서 백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구를 보지 못했고요. 자, 실전입니다. 놀랐을 거예요. 따니까 젖혀 있습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수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근데 사부님이 작은 팩감을 써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었는데 이건 이제 보강을 한 거죠. 이게 패착입니다. 작았어요, 이 패가. 이 수로는 그냥 다른 큰 자리를 어딘가 두어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를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곳은 딴 다음에 한 번 더 둬도 그냥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패를 이겨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흙이 손을 빼고 두었을 때 다시 한 번 들어가서 패가 되기 때문에 다른 큰 자리를 두었어야 했는데요. 자, 실전에 이렇게 두니까 백은 젖혀있는 걸 공짜로 둔 셈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쪽에 또 꽃놀이 패를 만들어 가서는 백의 우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 수를 못 본 것과 함께 수가 난 다음에 당황한 것 두 가지가 패착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수가 난 다음에 당황하는 것도 사실은 제자가 앞으로 뭔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만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가 실수를 부른다고 하는데 조심해야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